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0년 6월 1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달이 밝았습니다. 6월달 여러분들 모두 성투하시고요.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HLB는 지난 주말 대비해서 9.83% 상승한 12만 4천 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한마디로 총평을 해드리자면요. 매우 양호하다라고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히 12월 1일이었죠. 이 당시 보시면 이때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박쥐처럼 5일선 위에 안착을 해야 되는데 안착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박쥐처럼 5일선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하는 모습이 상당히 안 좋다. 그리고 요때 요거 밑으로 깨지면서 이날이 이제 정확히 12월 1일일 거예요. 12월 1일이고 깨진 이후로 이렇게 큰 박스권 형성을 했죠. 약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가 드디어 오늘은 6월 1일인데 6개월 동안 침묵을 깨고 이 박스권을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거래량도 수반이 되고 있고요. 상당히 양호한 모습이에요. LB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 시장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게 코스닥 지수인데 상당히 강력하네요. 오늘 또 5일선을 완전히 돌파를 해주고 3%씩이나 상승을 해줬습니다. 매우 강한 시장이에요. 호재와 악재가 같이 있는데 일단 악재는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미중 분쟁이겠죠. 그거 어느 정도 이제 트럼프가 적당한 수위를 보면서 때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확진자 수인데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안 늘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 인천, 경기권 쪽으로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게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나마 확진자 수가 좀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오늘 그래도 약간 좋은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요. 요건 계속 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3%씩 급등을 해줬는데 코스닥 지수가 급등을 해줬는데요. 그동안은 바이오, 언택트로 올려줬다면 오늘은 바이오 그리고 IT 관련주로 올려준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이오는 아스코 기대감도 있어서 좋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셀트리온 관련주랑 LB 관련주가 시장을 올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와중에 셀제가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갈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보니까 28%까지 상승을 했네요. 이거 셀제 보유하신 분들 잘하셨어요. 이거 셀제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특히 제가 최근에는 셀케랑 솔직히 셀케는 요때 말씀드렸잖아요. 요때부터 요거 하나 다 먹고 그 다음에 요거까지 한 다음에 셀케는 안 했어요. 그 다음에 한 게 이제 셀제인데 무진장 설명도 많이 드렸습니다. 얘는 사실 셀제는 올리려고 했으면은 사실은 이때 올렸었어야 돼요. 차트 흐름상 보면 이때 올렸어야 되는 건데 셀제는 특징이 페이크를 많이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페이크를 좀 주고 금요일에는 동시효과 때 이렇게 올리고 오늘은 거의 상한가 언저리까지 간 모습인데 어쨌든 제가 요즘 말씀드린 거는 셀제였습니다. 셀제 보유하셨다면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내일 정도 파시는 거는 잘하는 것 같아요. 내일 정도에 수익 실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제가 오늘 안 어울리게 좀 자랑을 하고 있죠. 이 자랑하는 이유를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바이오 관련주에서 셀트리온 애들이 시장을 이끌어줬던 모습이고 사실은 우리 LB도 좋았죠. LB 그리고 LB 관련주들이 다 좋았습니다. 일단 HLB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귀향의 셀즈를 봤으니까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꿀팁. 그 예전에도 한 번씩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2차 파동이 이렇게 나오기 전에 얘 같은 경우는 물론 어저께 동시효과 때 올렸대지만 한 번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만약에 사는 기회였다면 어저께 종가도 좋은 찬스였고 그전에도 물론 기회는 많았고요. 자, 오늘 만약에 사고 싶었다면 뭐냐면 자세하게 보시면 이렇게 밑꼬리가 달려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차트 나왔을 때 시가를 회복하면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에요. 오늘 개파락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개파락으로 시작하고 어저께 종가를 회복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빠져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시가를 회복을 하려고 하는 거래량이 들어오잖아요. 이거 100만 주가 들어온 거여서 좀 많은 거고 딥세레하게 보시면 이렇게 거래량이 나와요. 이렇게 시가를 회복하면 요게 매수 타이밍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쭉쭉쭉 올려요. 예전에 LB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양봉 3개 나오고 단기간에 조정 끝 마친 다음에 재차 상승할 때 보시면 얘도 미세하게 보시면 이렇게 밑꼬리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보이시나요? 얘도 시가 회복할 때 아까처럼 시가 회복할 때가 매수 타이밍입니다. 이런 건 제가 꿀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매매하실 때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전에 꿀이라 그랬죠. 요것도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약간 텐션도 업이 됐죠. 그 이유는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B를 살펴보시면 예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LB는 큰 흐름에서 보면 요 박스권을 돌파할 때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날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오늘 박스권을 돌파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사실 원래 예측을 우리가 했었을 때는 이 당시 때부터 예측을 했었을 때는 조심스럽게 유중 거의 마지막 날 청약일 날쯤에
박스권이 돌파가 돼서 위에서 이렇게 안착을 하고 최소한 무증 정때까지는 요 박스권 위에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했잖아요. 일단 그 모습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매우 양호하고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여력이 있어요. 내일도 충분히 한 번 더 뭐 5% 이상짜리 양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곧장 또 이렇게 쉬었다 갈 수도 있긴 있어요. 두 가지 가능성이 모두 지금 상존하고 있는 게 HLB가 맞습니다. 기술적으로만 보자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여기 박스권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최소한 이 라인은 지지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부터 이번 주에 이벤트가 꽤 있잖아요. 여기 때까지 아스코가 이제 마무리되는 거고, 그 다음에 원래 2일, 3일까지는 일반 청약인데 초과 청약이 돼서 이거 일반 청약은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6월 4일이 무상증자 기준일이 되죠. 그래서 6월 4일까지 보유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6월 4일까지만 보유하고 계시면 무상증자 받으실 수 있는 요건이 되세요. 그 다음날 곧장 팔으셔도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6월 5일은 무상증자가 있기 때문에 6월 4일 종가 나누기 1.1 한 개 권리락이 생겨요. 그 가격이 돼요. 그래서 6월 5일은 10% 빠져서 시작을 합니다. 권리락이 생겨서. 잠깐 무상증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무상증자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목요일 때까지는 강한 모습을 보여줄 걸로 예상이 돼요.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권리락 이후에 폴첸 박사 제3자 배정 유상증자하는 이사회 결의를 할 때까지가 상당히 중요한 방향성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6월 5일 때까지는 6월 4일 때까지는 그래도 이번 주에는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줄 것 같고 6월 5일 권리락 걸린 이후에 그때 방향성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이라도 이사회 결의가 빨리 난다, 폴첸 박사가 빨리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그게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좀 농후해 보여요. 근데 그 와중에도 아직은 LB가 재료가 있죠. 사실 오늘 셀트리온 관련주들이 상승한 이유가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간 것도 있잖아요. 이뮤노믹이 아직 백신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나올 만한데 아직 그 백신 관련해서 나온 뉴스가 없고요. 그 다음에 미국 정부에서도 지원금 얘기가 나올 때가 됐는데 아직도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유상증자 하면서 진 회장이 블록딜을 했을 때 외국계 자산운용사 가져갔다고 했잖아요. 그 외국계 자산운용사도 아직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사실들은 아마 재차 상승하려고 할 때 상승하기 위한 불쏘시개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플러스 일단 진 회장이 지금 현재 약 200억에서 250억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죠. 이 자금의 사용처 역시 주가에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또 만약에 어디에 투자를 했다더라, 사업성이 정말 좋은데 투자를 했다더라라는 내용이 나온다면 주가는 좋은 흐름을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시장이 기대치를 못 미친다면 약간 안 좋을 수도 있을 거는 같습니다. 그리고 6월 중순에 아직 AACR 2차 회의도 남아 있고요. 이렇게 아직 재료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 크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오늘은 박스권을 돌파를 했다. 정말 이 길고 긴 박스권을 돌파를 해서 좋은 모습을 보일 것 같다. 특히 이번 주에는 무증도 있으니까 좋은 흐름을 보일 것 같은데 최소한 여기 11만원 언저리 요 라인은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 싶고요. 정말 본격적인, 물론 오늘도 상당히 중요한 날이었어요. 변곡점이었는데 더 큰 변곡점은 폴첸 박사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결의일이 더 큰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잘 아시다시피 일단 최근에는 유상증자 때문에 보이지 않는 제한이 있었잖아요. 상승할 때 폴첸 박사도 그렇게 보시면 일단 될 것 같고요. 플러스 이사회 결의라 하면 결국은 리보세라닙의 글로벌 권리를 갖고 오는 계약을 체결하는 거고, 그 계약을 체결해야지 로열티를 수령할 수 있는 거잖아요. 회사의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더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최근 HLB가 이렇게 박스권에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요, 엘생도 그렇고요, 넥사도 그렇고요, 다들 보시면 비실비실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뭐 HLB 파워도 마찬가지고요. 어찌되었건 요 LB 관련주들을 좀 보면은 사실 저는 그 세대는 아니에요.
예전에 왜 저희 아버지 때 딱 연세시거든요. 보시면 그때 되면은 왜 우리 가문이 살기 위해서는 장남이 잘 돼야 된다. 장남이 일단 잘 되고 장남이 먼저 일단 잘 되면 나머지도 다 잘 된다. 그래서 일단 장남부터 좀 이렇게 좀 키워주는 그런 문화가 없지 않아 있었었죠. 뭐 저희 아버님, 어머님 세대 때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동생들이 피해를, 그러니까 동생들이 희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뭐 오빠를 위해서 아니면 형을 위해서 학업을 포기한다든지 그렇게 밀어주는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의 모습을 글쎄 이렇게 비교한다는 건 좀 그렇긴 한데 어떻게 보면 좀 비교도 가능할 것 같아요. LB 중심을 잡아주는 장남 역할을 해주는 LB가 좀 비실한 모습을 보이니까 LB 관련주들이 좀 비실비실했었는데 특히 L생이 형을 위해서 더 희생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삼각 합병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민용 대금이랑 어필리아 대금할 때 A생이 상당히 많이 희생을 했는데 토닥토닥을 해주고 싶네요. 어찌됐건 형 때문에 못 갔던, 그리고 형을 위해서 많이 희생을 했던 L생 토닥토닥을 좀 해주고 싶은데 크게 보시면 일단 아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형이 먼저 가줘야 될 것 같아요. 중심이 먼저 가줘야 L생이 따라가주는 것 같은데 오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형이 박스권을 돌파하니까 L생도 따라와주는 모습 보여줬고요. 토닥토닥 L생. 넥사도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넥사 같은 경우는 최근 사실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사이토카인도 있었고요. 나노젠 뉴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정부 지원금 소식도 있었었어요. 근데 LB 관련주로 엮이면서 형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니까 넥사 역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얘도 이제 형이 먼저 중심이 먼저 간다면 L생도 그렇고 넥사도 그렇고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수급적인 요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왜 L생이랑 넥사를 말씀을 드렸냐면 지난번에 제가 셀트리온 갈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얘네도 셀트리온도 삼형제, LB 같은 경우는 이제 사형제로 묶여져 있는데 결국은 다 같이 갑니다. 오늘처럼 셀트리온 보시면 결국은 갈 때 되면 가요. 근데 보시면 얘는 맨 마지막 동생이잖아요. 동생이 지금 보면 셀제가 셀케보다도 물론 이제 시총은 떨어지긴 한데 가격만 놓고 보면 원래 뒤지고 있다가 오늘 드디어 셀제가 뭐 며칠 전에 역전을 시키긴 시켰다만 더 역전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같이 올라가더라도 타이밍에 따라서 누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LB 관련주들은 특히 L생도 그렇고 지금은 아직 누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냐 여기에 대해서 논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일단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러니까 L생도 보시면 이 당시 때 보시면 매우 자리가 좋다 보니까 매우 탄력적으로 움직였잖아요. 이거는 이후에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일단 형이 먼저 살아나는 거를 기다려야 되는 단계인 것 같아요. L생이랑 넥사는. 그래서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아마 LB보다 L생이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논할 시점은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L생, 넥사 동생들이 많이 희생을 해서 토닥토닥을 해주고 싶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오늘 분석을 해드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한 게 제가 이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그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청약일 때 되면은 요 박스권을 돌파해서 요 12만원 언저리에서 위에서 위치하고 있다가 무중 때까지는 그래도 최소한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확히 이날이에요. 이날 이제 청약하는 날이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좀 안 좋은 글들이 생기더라고요. 그 와중에 정말 저는 인상 깊었던 글이 하나가 있는데 정확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제가 셀제도 맨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날 보면 셀제가 또 안 갔어요. 요땐가 하여간 그랬어요. 뭐 이렇게 안 가니까 오일선도 이탈하고 그러니까 주식은 네가 말하는 거 반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라 그랬더라? 찍판꿀이라 그랬나? 찍반꿀이래요. 저보고 찍반꿀. 찍상이랑 반대로 하면 꿀 빤다 이러면서 그렇게 글을 올려주셨더라고요. 요 날 정확히 찍상 너랑 반대로 하니까 꿀 빤다. 분석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름도 참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꿀 얘기를 한 거예요. 꿀. 그리면서 또 하셨던 얘기가 너 진 회장의 끈앞을 이러면서 너무 빤다. 꿀을 너무 빤다. 진 회장을 너무 빤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해주신 말씀인 것 같아요. 저를 위해서. 이 유튜브 해도 사실 뭐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는데 제가 유튜브를 하는 게 결국은 여러분들이랑 LB의 좋은 길을 동행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지금 LB 영상을 매일매일 찍고 있어요. 벌써 한 8개월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요 기회를 빌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 유튜브는 제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동행하는 거
외에는 거의 의미가 없어요. 그 수익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사실. 근데 그분이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꿀을 팔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꿀. 찍상에 반대로 하면 꿀을 판다. 그래서 저보고 제 생각인데 너 그냥 이거 하지 말고 꿀 팔라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거 들으시는 분 중에 혹시라도 양봉업자님 계시면, 혹시 진짜로 꿀을 팔고 계시는 분 계시면 저랑 같이 한번 꿀을 팔아보시죠. 그래도 여기 시청자분들이 꽤 되시는데 8개월 동안 방송을 했는데 꿀을 팔면은 그래도 한 10분은 사지 않으실까요? 이름도 잘 지어줬더만 그분이, 찍판꿀. 왠지 이 찍판꿀 보니까 느낌이 되게 잘 나을 것 같아. 이 꿀을 먹으면은 뭐 이렇게 반창고보다 더 잘 나을 것 같은 그런 꿀의 이름인 것 같아요. 아니면 왠지 느낌이 이 직판꿀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정말 내가 양봉을 해서 직접 판다, 직판을 한다 라는 직판꿀이라는 이름도 있는 것 같아서 진심으로 그렇게 저한테 글을 쓰신 분은 나를 도와주고 싶은 것 같아요. 이 방송을 통해서 꿀을 팔라고 나를 도와주고 싶어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정말로 양봉업자님이 계셔서 꿀을 팔고 싶다면, 혹시 압니까? 10명이라도 사신다면 괜찮잖아요, 그죠? 마진 좀 덜 남기고, 이름도 찍판꿀, 왠지 정말 잘 팔릴 것 같지 않나요? 정말 생각 계신, 만약이라도 양봉업자님 계시면 연락을 주시면, 아니다, 또 생각을 해보니까 10명이라도 안 사신다면 저는 더 상처일 것 같아요. 어찌되었건 너무 그러지 말아요. 봐봐, 셀제도 결국은 갔잖아요. 이틀 더 기다렸으면 됐구만. 셀제도 이렇게 갔는데 내일도 더 갈 것 같은데, 그다음에 LB도 마찬가지로 하루만 더 기다렸으면 이렇게 가는데, 그렇게까지 진회장이 끈아풀이니 어쩌니 그러면서 네가 주담도 아니고 회사를 대변해 주냐 그러면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 그냥 뭐 좋은 날 웃자고 한 얘기고요. 어찌되었건 오늘 LB는 크게 보시면 이런 박스권을 좀 돌파를 해줘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좀 더 추가적으로 상승의 여력도 있고, 최소한 여기 11만원은 지지를 해줄 것 같아요. 일단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강력한 저항이었던 걸 돌파를 하면은 다시 강력한 지지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 당시 때처럼. 그래서 요거는 아마 지지를 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의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아까 제가 양봉업자님 말씀드렸잖아요. 연락 안 주셔도 돼요. 10분도 정말 안 사신다면 제가 정말 상처받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